네, 안녕하세요. 민동철학의 선민성입니다. 오늘은 저번편에 하지 못했던 채널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이제 앞으로의 비전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채널명 자체부터 약간 민동철학인데 왜 이걸 하게 됐냐? 저는 인문학, 거기서도 약간 철학이나 역사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먼저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하시는 게 제 목표고요. 그래서 인문학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에도 배웁니다. 학자 중에 요나스라는 학자가 등장하는데요. 요나스는 이제 과학기술이 빠르게 개발됨에 따라 윤리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윤리적 공백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철학이 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AI 기술, 그다음에 뭐 생명복제 기술 등이 있겠죠. 그래서 윤리적으로 이제 뭐 기술 개발 그만해야 된다. AI 너는 거기까지만 배워라. 이런 것들 뭐 이런 논의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니면 또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뭐 파편화된 사회를 융합하는데도 철학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현실적인 이야기고요. 이제 완전히 이제부터 좀 재밌는데 완전 가상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데 형이상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만약 신의 존재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날이 오면 저는 정말 혼란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을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가정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각국의 정상들이 이제 정상회담을 하겠죠. 얘를 어떻게 공격적으로 대응할지 아니면 평화적으로 갈지. 그래가지고 이제 정상들이 국방부 장관, 뭐 합참의장, 정보기관, 나사 이런 사람 모든 사람이 아마 모일 겁니다. 근데 하지만 그 외계인 말고 신의 존재를 증명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의 존재를 알았고 만약 그 신이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 같은 인격 신이 아니라 마치 게임 창작자이고 바깥에서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부여하고 관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는 게임 속 NPC이고 그 사람들 멋대로 우리가 조종이 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신은 우리 세상 밖에 다른 차원의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신 존재는 게임 속에서 우리를 들여다보고 우리 자체가 시뮬레이션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외계인과는 다르게 그 신은 만질 수도 공격할 수도 없는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저 NPC에 불과한 우리는 생각보다 별거 아닌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존엄성도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만약에 알았다. 그런 신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지의 공간에서 미지의 무언가가 발견된 거는 똑같은데 하나는 뭐 견제라도 해볼 수 있지만 하나는 견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이성적으로만 알지 우리가 세상 밖에서 만약에 저 컴퓨터 밖에 있는 그 신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이때 뭐 똑같이 국방부 장관을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해답을 위해 인문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고요. 여기까지 듣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SF 영화냐? 쓸데없는 소리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신이 뭐 예수님일 수도 있고 뭐 어쨌거나 그 신이 누구 중요하진 않고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그런 생각까지 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논의 자체가 지금 의미가 없거나 현실적으로 쓸모가 없는 학문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좀 흥미롭게 들으시지 않았나요? AI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테크토피아가 되면서 인간의 근로가 점점 줄어들고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를 고민해보면 그냥 이런 이야기, 뭐 답 없는 이야기, 그냥 지적 탐구하면서 보내는 게 앞으로 인류가 그나마 가치 있게 여생을 보내는 방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도구로 쓰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인생의 그나마 유의이고 좀 무료함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의 좀 비전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열고 싶고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약간 그 전에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느껴지는 인문학 말고 약간 MZ 철학 그리고 젊은 철학 그런 느낌으로 좀 패러다임을 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뭔 노력을 하고 있냐 네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지금 사정을 얘기해 드리면 결과론적으로 작년에 재수를 하게 됐는데 그 대학이 이제 코앞에서 떨어진 바람에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듣고 어떤 분들은 아 그럼 이거 만드는 시간에 공부나 하지, 인문학으로 밥 먹고 살기 하겠냐, 취업 안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 잘 알고요. 그런 거 신경 썼으면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도전하는 거에 후회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자체는 솔직히 뭐 공부하기 싫어서 만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력자가 생겨서 이번이 기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PD님도 그 군대를 가시니까 뭐 아직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았고 생각도 정리되지 않았지만 아 이렇게 인문학에 좀 진심인 사람이 있구나, 이걸 알렸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저는 이걸 사회에 알리는 것도 있지만 뭐 저를 보고 또 동기부여를 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여정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제 여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였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 화에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